믿긴 싫지만 현혹되는 미신 19, 16일을 공개합니다. (2014년 8월) 러시아의 한 기업에서 실시한 아주 특별한 서비스가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아이 귀여워. 고양이 뭐 입양? 유기묘 입양 뭐 이런 겁니까? 유기묘 같은데? 아니면 그 이게 치료받고 왔나 보다. 원래 이제 다쳤는데 아, 이거 동물병원. 우리 뭐 동물농장에서 맨날 보는 장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차에 공식 마크도 있고 명칭도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단체네. 약간, 단체나 조직 그런 느낌 났어요. 방금 보여드린 영상은 동물 구조 단체나 동물 병원이 아닌 러시아 국영은행에서 실시한 일명 고양이 빌려주기 서비스입니다. 은행에서? 네,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곳이죠. 그렇죠. 고양이들 고양이. 빌려줍니다. 자, 옛날부터 러시아에서는 새로 이사한 집에 고양이가 드나들면 행운이 찾아온다라는 미신을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러시아 국영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신규 가입 고객 중에 선착순 30명에게 총 10종의 고양이 중에 한 마리를 직접 골라 새로 이사할 집에 데려갈 수 있는 이색 서비스를 실시한 겁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 2시간입니다. 우선 은행 직원이 고양이를 고객의 집으로 데려오면 먼저 고양이가 집 현관문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건너도록 하고요. 2시간 동안 집안을 마음껏 돌아다니게 한 뒤에 다시 은행으로 반납하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면 뭐. 근데 러시아 국영은행에서 이런 이벤트를 실시할 정도면 이거는 뭐 나라 자체에서 그냥 아예 오피셜하게 고양이 미신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네. 네. 러시아에서는 고양이가 행운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악령이나 귀신 같은 나쁜 기운을 가려내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침대는 우리 나비가 앉은 쪽으로 놔주세요. 아니 고양이가 들어가질 않잖아. 저 이 집 계약 취소하겠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아까 그 저기 영상에 좋아하셨던 게 고양이가 집에 들어가니까 좋아하셨던 그 거구나. 부부의 집이었는데 고양이가 들어가니까 좋아한 거예요. 고양이 유턴하면 진짜 애매하겠다. 어? 진짜 진짜 딱 넣었다 빼고 막 이러는 거. 넣다 빼고 뭐 갑자기 그 문지방 앞에서 야! 이러면서 이렇게 막 화나면 이렇게 꼬리 세우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치라고 이러는 거. 근데 일부 기독교권 국가에서는 검은 고양이가 이게 불행의 상징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치. 근데 러시아는 어쨌든 서양 문화에 가까운 나라인데도 좀 다르긴 하네요. 네. 이 과거에 춥고 척박한 기후로 식량 자급이 쉽지 않았던 러시아에서 고양이는 쥐들로부터 식량을 지키는 수호천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의 고양이 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건데요. 이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의 비율이 무려 59%를 육박합니다. 대표적인 애묘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인의 고양이 의존도가 어느 정도냐? 러시아의 한 국립박물관에는 고양이 경비들이 250년 넘게 예술품들을 지켜오고 있고요. 무사항해를 기원하는 의미로 한 유람선에는 고양이 선장이 탑승. 저 정도요. 귀여워.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아킬레스라는 고양이를 정식 예언동물로 선정. 동물 최초로 경기장 출입증을 발급할 만큼 고양이를 아끼고 사랑하며 의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국민 집사화가 된 나라는 애묘 국가야. 아, 근데 고양이가 이제 환경 변화에 민감한 동물이고 자기 영역 벗어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저기 막 데리고 다니고 그러면 학대로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거 신경 써야 될 것 같아. 어. 정은행에서도. 그러니까. 뭐 고양이가 스트레스 안 받는 선에서 러시아 국민들이 또 행복하면 서로 좋은 거죠. 자, 다음 특종 계속 이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러시아에서 고양이 열풍이 불고 있다면 2016년 태국에서는 이것 열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인형이에요? 뭐가 약간 인형스러운데? 태국어로 룩탭이라고 불리는 아기 천사 인형입니다. 가격은 약 12만 원에서 44만 원. 왜 이렇게 심지어 한정판 제품의 경우에는 수백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태국 물가를 감안해도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쳐도 비싼 거예요. 야, 근데 이게 그냥 아이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보니까 사진을 보면 뭐 성인들이 이렇게 두세 개씩 막 들고 다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이 비교적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아기 천사 인형이 태국 성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된 이유. 이 인형은 제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줬어요. 돈을 더 벌게 해주고 행운을 가져다 줬다고요. 원래 태국에는 꾸만텅이라는 아기 신을 잘 모시면 부유해질 수 있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태국의 많은 가정에서 아기 석상이나 아기 인형을 집에 두고 극진히 보살피곤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태국의 부코라는 한 라디오 DJ가
인형 덕분에 모든 일이 잘 풀렸어요. 라면서 이 아기 천사 인형이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아기 천사 인형과 놀아주고 밥상도 차려주고 유모차에 태워서 쇼핑까지 어머나. 실제로 아기를 돌보듯이 정성을 들였고요. 이렇게 아기 천사 인형 열풍이 불자 아기 천사 인형만을 위한 특별식을 만들어 파는 식당과 전용 옷을 판매하는 가게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옛날 전통이 약간 현대 버전으로 저렇게 바뀐 것 같은데 야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잘 됐다는 사례가 계속 나오면 이거 뭐 혹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플라시보 효과라도 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다면. 앞으로는 인형 손님들에게 좌석을 판매하고 정식으로 기내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에? 태국의 한 항공사에서 인형에게 별도로 티켓을 팔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인형에 영혼이 있다고 믿으니까 티켓도 파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티켓까지 파는 건 좀 저는 오바 같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아기 천사 인형이 인기를 얻자 이를 악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인형에 마약을 숨겨 운반하려는 범죄 조직이 에이. 적발. 이 사건으로 인해 아기 천사 인형의 이미지가 추락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인형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믿는 정도가 되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태국의 아기 천사 인형 키우기 열풍은 1년 만에 사그라들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 그래서 선을 좀 지켜가면서 믿고 의지하면은 참 좋은 일이잖아요.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니까. 근데 거기 마약까지 막 운반했다고 하면 그게 최악이죠. 그렇고 좋은 게 아니죠. 믿긴 싫지만 현혹되는 미신 19 14위 공개합니다. 불행이 들어오는 나이? 자, 두 기자님들 예로부터 뭐 이런 얘기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홉 수를 조심해라. 아하. 나 올해 삼재야. 아, 근데 이게 삼재가 저 뭐 사람마다 들어오는 해가 다 다릅니다. 이 띠별로 한 3년 동안 불운이 찾아온다고 해서 보통 뭐 삼재 때는 결혼이나 이사 이런 거 다 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뭐 거의 뭐 준무속인이시. 저는 뭐 무속을 아주 존중합니다. 자, 아홉 수와 삼재는 뭐 유래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로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속설인데요. 그런데 바다 건너 일본에도 우리나라 삼재처럼 불행한 운명, 애군이 드는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남성은 25세, 42세, 61세. 자, 여성은 19세, 33세, 37세를 일명 야쿠도시라고 해서요. 해당 나이인 해와 그 전후를 포함한 3년간 애군이 든다는 미신. 아니 전으로 플러스만 3년이면 오기자 42세인데? 근데 일본은 한국 나이 아니잖아. 하나 깎아주죠. 내년이네. 내년이야? 아니다 내년이네. 내년이네. 내년이야. 그래, 42세래. 근데 삼재도 보통 한 3년 보니까, 네. 그러니까 삼재도 그 들삼재, 날삼재라고 하는데 이게 3년간 애군이 든다는 거니까 이게 일본 것도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서 거긴가 보죠. 아니 근데 3년 동안 애군이 된다는 얘기 이런 미신이 도대체 왜 생긴 겁니까? 일본의 야쿠도시는 약 1000년 전 헤이안 시대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각에서는 남성 25세, 여성 19세가 청춘기의 끝, 남성 61세, 여성 37세가 인생의 전환기, 그리고 가장 큰 애군이 드는 나이 42는 일본어로 죽음을 뜻하는 신이와 발음이 비슷하고요. 33은 아주 나쁜 모양을 뜻하는 산잔과 발음이 비슷해서 애군이 드는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인들이 야쿠도시를 얼마나 경계하느냐? 야쿠도시 때는 이사, 결혼은 금지.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연초에 액마기 의식인 일명 야쿠바라이를 한다고 합니다. 일본 신사에 가면 액마기용 부적을 사거나 기도를 받아서 애군을 떨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야쿠도시에 해당하는 사람 집으로 마을 사람들이 찾아가서요. 집안의 신단에 쇠젓가락, 술, 말린 오징어 등 제물을 올리고 절을 함으로써 집주인의 애군을 막아줬다고 합니다. 어쨌든 마을 사람들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애군을 막아준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어떤 힘을 모아서 애군을 떨치려는 노력이 보이는 부분이네요. 믿긴 싫지만 현혹되는 미신 19, 13위를 공개합니다.
자, 이번 특종은 터키에서 전해지는 미신을 준비했는데요. 이 터키 하면은 뭐 우리와 형제 나라로 일컫는 그렇죠. 그런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와 비슷한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터키 문화가 비슷한 게 있대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 복을 기원하며 집에 복조리를 부적처럼 걸어두었던 것처럼 터키의 집뿐만 아니라 거리, 상점 등 곳곳에 이 부적처럼 걸려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악마의 눈이라 불리는 나자르 본주입니다. 야, 저거는 약간 그 뭐죠? 그 인도네시아에서 파는 거 그 왜 잘 때 걸어놓으면 악몽 안 꾼다는 거. 드림캐쳐. 네, 그거랑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뭐 그런 비슷하네요. 근데 악마의 눈이라고 하니까 이름이 너무 무서운데 우리나라 복조리는 이제 뭐 이름부터 복을 준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나자르는 아랍어로 눈 혹은 보다를, 본주는 터키어로 구슬을 뜻하는데요. 자, 악마의 눈이라고 해서요. 이 자칫 불운이나 부정적인 부적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요. 터키인들에게 이 악마의 눈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악한 기운을 더 강력한 악한 모습으로 막는 수호의 상징이자 행운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부정한 것을 막기 위해서 집에 금주를 쳤잖아요. 그죠? 터키에선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들이 나자르 본주를 선물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복조리하고 금줄 치고 이게 애군을 막아주고 행운을 좀 불러온다 이런 거니까 비슷한 면이 있긴 있네요. 그러네요. 자, 그리고 터키인들에게 나자르 본주는 일상 그 자체. 집에 걸어놓는 건 물론 인테리어, 팔찌, 목걸이, 열쇠고리 등 터키인들의 생활 우와. 깊숙이 스며들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세차를 사거나 이사를 하게 되면 부적처럼 나자르 본주를 걸어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이쁘다. 우리와 다른 듯 비슷한 터키의 부적 악마의 눈. 형태가 어떻든 이 애군을 쫓고 행운을 바라는 마음 하나는 국적 불문. 다 똑같은 것 아닐까요? 믿긴 싫지만 현혹되는 미신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이탈리아 공포의 모모모의 금요일. 서양권 국가에서 13일의 금요일이란 뭔가 불운한 일들이 벌어지거나 불길한 날로 여겨지는 미신으로 유명하죠. 영화 13일의 금요일도 있었잖아요. 너무 무서운데. 제이슨 나오는 거. 맞아. 네, 진짜 무서운데.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13일의 금요일이라면 괜히 기분 나빠요. 이제는 이제 우리한테도 약간 하도 많이 봐서. 자, 그런데요. 이 저 멀리 이탈리아에선 13일의 금요일이 아니라 17일의 금요일을 불길한 날로 여기는 미신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것도 왜 그러죠? 자, 이탈리아인들이 얼마나 이 17일의 금요일의 미신에 진심이냐면요. 17일의 금요일인데 회의는 다른 날로 잡죠. 빨리 퇴근해서 집에 가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결혼식 날짜는 17일의 금요일만 아니면 상관없어. 그렇습니다. 17일의 금요일엔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지 않는 것은 기본. 그 밖에도 숫자 17일 자체도 불길한 기운이 있다 여겨 이탈리아의 한 항공사의 좌석엔 17열이 아예 없습니다. 어머나, 17일이 없어. 15, 16, 18이네. 바로 18이죠. 그리고 17에 얽힌 또 다른 일화. 1990년 아르헨티나와의 축구 경기에서 먼저 선제골을 넣은 이탈리아. 하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를 오히려 불운하게 여겼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골을 넣은 시간이 17분이었고요. 그런데 그날의 경기 결과는 공교롭게도 승부차기 끝에 이탈리아의 패배였습니다. 저렇게까지 17일과 17일에 또 금요일을 불길하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먼저 이탈리아인들에게 숫자 17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 고대 로마 숫자 표기법에서 숫자들의 배열을 옮기면 고대 로마 묘비에도 등장하는 라틴어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바로 영어로 I have lived. 내가 살아 있었다. 즉 이 뜻이 지금 나는 죽었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화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네. 죽는 거 싫어하는 거 똑같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기리는 날이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을 그리스도 순환의 날 혹은 죽음의 날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이탈리아 르마르쉐 해안가에서 소규모의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이날 역시 17일의 금요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좀 많다. 뭐가. 우연이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깨름칙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탈리아 사람이면. 믿긴 싫지만 현혹되는 미신 19, 11위 공개합니다. 자, 이번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미신 하나를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기자님.
이상한 거 시키지 마. 뭘. 뭐 사진 보라 그러고 뭐 아이, 이런 거. 에이. 자, 이 펜으로 그 노트 있잖아요. 제가 나눠드렸죠? 본인 이름을 좀 써주세요. 진짜 너무하네. 빨리 쓰세요. 봐요. 내 이름을 써! 내 이름을 써! 에이, 정말.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뭔가 이상하다. 빨간색으로 이름을 적으면 죽는다 혹은 재수가 없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 미신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왠지 모르게 빨간색으로 이름 쓰기를 꺼렸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친구들끼리 어릴 때는 빨간 펜으로 서로 그렇죠, 그렇죠. 이름 쓰리면서 막 네, 맞아요. 놀리는 거 하잖아. 어릴 때는 놀리는 수준이 아니라 저로 큰 싸움 됐어요. 왜 내 이름 빨간색으로 싸우기도 쓰냐? 하죠. 그럼. 사실 빨간색 지갑, 빨간색 속옷은 행운을 불러온다는 얘기도 있고 화를 쫓고 운을 부르는 부적을 쓸 때도 빨간 글씨로 쓰는데요. 왜 하필 이름은 빨간색으로 쓰지 말라는 미신이 생긴 걸까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원은 확실치 않지만 전해져 오는 몇 가지 설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빨간 펜 이름 미신의 유래 첫 번째 썰, 개유정난의 살생. 수양대군이 반정을 일으킨 개유정난 당시 한명회의 살생부에 반대파 이름을 빨간색으로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살생부에 오른 반대파들은 대부분 숙청됐죠. 오. 역사적으로 약간 데스노트 그쵸. 그런 게 있었구나. 그 빨간색으로 적은 게 이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라는 분류였군요. 그렇죠. 야, 그건 뭐 그걸로 운명이 갈렸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진짜 그랬을까? 빨간 펜 이름 미신의 유래 두 번째 썰, 6.25 전쟁 사망자 표시용. 사망 통지서 속에 형의 이름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걸 보고 마음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인 6.25 전쟁. 당시 국군에서는 전사한 병사의 이름에 빨간 줄을 쳐서 사망 표시를 했고 유족들에게 보내는 전사 통보서에도 전사자 이름을 빨간색으로 기재했다는 설입니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이후 빨간색은 사망이다라는 인식이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뭐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표기를 한 건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죽음 불길함의 상징이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이 밖에도요, 빨간 펜으로 쓴 이름이 불길해 보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 중 명찰인 수용자 번호표가 빨간색인 사람은 사형수입니다. 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름과 빨간색이 연관되면 불길하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궁금했어요. 어릴 때부터. 중요한 뭐 인감 도장 이런 거 찍을 때 이름 생긴 도장은 빨간 인주를 묻혀 찍잖아요. 그쵸. 그건 왜 또 이건 오케이인 건지 도장 예외인 거예요? 도장은 괜찮고 빨간 글씨 이름은 찜찜하고. 근데 뭐 사실 찜찜하기만 하면 안 하면 되죠 뭐. 안 하면 빨간색으로 돼요. 이름 써야 되는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빨간색으로 이름 쓸 필요 그러니까 없잖아요. 기분 그쵸. 나쁘면 안 하면 네. 되죠 뭐. 자, 우리나라에는 빨간색 글씨처럼 아주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왠지 무시하기엔 찜찜한 유명한 미신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사 잘 부탁드려요. 아 근데 웬만해서는 이사는 손 없는 날로 하시지. 아니 많이 바쁘셨나 봐요. 바로 이사는 손 없는 날 해야 한다라는 미신입니다. 오 기자도 올해 이사했죠. 네. 예, 날짜 잡을 때 손 없는 날로 했어요. 아니 그냥 했어요. 자, 참 큰일 날 아 사람. 왜? 내가 잘못했어? 왜 그러냐? 이게 손 없는 날은 다들 손 없는 날 이사하려고 하니까 경쟁률이 세가지고 이사 센터 비가 비싸요 그날은 더. 자, 그렇다면 손 없는 날의 정확한 뜻은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손은 인간의 활동을 방해하고 해코지한다는 악귀, 귀신을 뜻합니다. 그렇죠. 즉, 손 없는 날은 귀신이 없는 날로요. 원래 귀신이 동서남북 옮겨 다니는데 귀신이 하늘로 올라가서 사방 위로 없는 날 이사나 개업식, 결혼식 같은 중요한 행사를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손 없는 날이 언제냐?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매달 음력을 기준으로 날짜 끝자리가 9와 0으로 끝나는 날, 즉 9, 10, 19, 20, 29, 30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날짜 맞추기 쉽지 않고 어렵죠. 요즘에 바쁜 사람 언제 그것까지 따져가지고 하는 거야. 허허.